동아일보가 검찰의 전략을 폭로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민석 최고께서 어제 폭로한 이 검찰의 재집권 전략, 이거를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공소기각을 우려하며 한방 날렸죠. 검찰은 나가 있어, 이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법원이 오늘 중요한 판단을 합니다. 김용현의 구속 자체도 중대한 부분이지만 법원은 이날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만약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위법한 수사에 조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나 공수처가 계엄 사태에 수사의 키를 쥐고 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두 창의를 잡으려고 움직이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다만 김용현의 경우 검찰이 먼저 선수를 친 상황인데 이건 아마도 국수본이 영장을 친 걸 검찰이 알고 미리 선수를 친 것일 텐데 정말 실력이 없습니다. 제가 국수본 수사 담당이었으면 뒤도 안 보고 공수처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했을 겁니다. 이런 실력으로 두창이를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관련해서 현 상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사의 범위나 내용들을 앞으로 좀 보셔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더 넓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오늘 받게 됩니다. 그전에도 약간 수식적으로 어차피 조만간 50 청문회 같은 게 열린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군사작전이었기 때문에 성격이 유사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국정조사나 뭐 내지는 이제 이 국회 청문회나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폭로가 될 텐데 국민의힘이 그걸 어떻게 막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전개 양상을 보니까 계획 자체를 작전 계획 자체를 거기서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반쯤 농담으로 했었던 50 청문회가 현실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어떤 식으로 병력 배치를 하고 전개를 해나갈지 시행 계획을 거의 그대로 이제 베껴서 이식한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사안에 몸을 담거나 혹은 미리 공유받아서 수사 대상이 되고 청문회의 증인 대상이 될 군 관계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을 수 있겠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해서 사령관급은 한 3명 정도. 거기에 이제 김영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 5명 정도가 수계급이고 나머지는 시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정도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굉장히 넓게 지금 분포되는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마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종의 그 옛날 하나회처럼 사실은 사조직 같은 거를 굴린 거 아니냐 지금. 왜냐하면 어제 추미애 의원이 폭로한 내용도 보시면 총선 전부터 기획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3월부터는 총선이 자빠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지들도 눈치를 채니까 그러면 이거는 부정선거로 엮어가지고 총선 자체를 무효화를 시키는 방식의 계엄이 돼야 된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지금 7, 8개월을 준비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개입돼 있을 인원들의 숫자, 계급의 어떤 중대성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약간 특수본 지적을 해주셨지만 특수본의 김용현이 자수한 거 그리고 검찰이 자꾸 이 사안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도 김용현이나 윤석열을 살려주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국민의힘을 살려야 자기네가 죽지 않는다는 걸 검찰도 알거든요. 저 정당이 어쨌든 명맥이 유지돼가지고 살아나서 가능하면 재집권할 수 있는 정도의 숨은 붙여놔야 된다라는 계산을 지금 할 거고 한동훈도 그 생각을 할 거고 국민의힘 애들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한동훈하고 같은 대학의 뭐 동기인가요? 뭐 하여튼 동창인가? 뭐 그러고 있는 박세현 본부장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네. 그러면 어디서 자꾸 끊으려고 할 거냐면 어차피 윤석열은 버렸고 네. 육사 새끼들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을 거고 그러면 당으로 번지는 것만 막는다. 아마 걔네들이 생각하는 최저 전선은 거길 겁니다. 국민의힘 당으로 번지는 걸 막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추경호를 비롯해서 네. 미리 연락을 받았거나 사후적으로 뭔가 조치를 받았을 걸로 추정되는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협조에 의해서 단행됐었던 탄핵 저지 네. 이게 다 내란 범죄로 같이 묶여서 넘어가는 거를 막기 위한 게 아마 최후 방어선이 될 겁니다. 그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같이 그걸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국수본 언론 담당자들은 기자들을 좀 만나서 검찰이 수사권 자체가 없는데 이렇게 나가면 기소를 해도 각하당한다고 엄플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수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 쪽으로는 공소 제기 절차의 적법성 또는 증거 능력 문제로 이어져 사법으로서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만인 측은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윤석열 내란죄를 수사해서 설령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를 해서 1, 2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공소 절차의 문제나 혹은 권한이 없는 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어 유죄이지만 파기환송할 수도 있다는 판시를 할 수 있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의 2인자이며 현직 대법관의 신분입니다. 법리에 대해 이러저러한 이견이 법원 내부에서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어도 그의 신분을 볼 때 그의 판단이 대법원 내부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즉 검찰이 윤석열 내란죄 수사를 하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 긴급 체포를 해서 구속을 한다 해도 이거는 공소기각이나 3심에서 파기환송당의 수사와 윤석열 처벌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손을 떼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두창을 단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하는 이유, 최근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된 분석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내가 들은 얘기인데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이프로스인가 그 검찰 내부 게시판 임원정 검사가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러니까 뭐 글을 하여튼 뭐 그 임원정 검사가 글을 올려서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밑에 댓글이 막 달렸대요. 네, 동조하는 댓글이 막 달렸는데 그 중에는 친윤 검사도 많대. 아니, 내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들은 소문으로 지금 이제 금리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RP라고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이 있잖아요. 예.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네. 거 이거를 한국은행에서 사준다고 이창용 씨가 발표를 했죠 어젠가. 네. 그 액수가 150조 규모예요. 하루에 10조 넘게 사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채권 발행이 문제가 되는 거는 한국 정부의 국채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그 채권까지도 이제는 이자를 높게 주지 않으면 채권이 팔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국익의 손실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 가격 환율 이거 보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지금 제일 크게 손실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지지했거든. 그대들 내가 지난번 방송 나왔을 때 자기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빨리 탄핵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네. 이게 이 비정상 상황.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은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표류하는 이 조건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대한민국과 관련된 모든 자산의 가치가 다 하락하게 돼 있어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돼요. 경제 흐름에서 최악은 어떤 나쁜 일이 최악이 아니고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게 최악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면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데 뭐가 생길지 몰라라는 불확실한 상황이야말로 자산시장, 금융시장에서 최악의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요소거든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돼요.